신해년 경솔 합방 바로 이듬해였다. 한생원 때의 젊은 한덕무는 빼앗기고 남은 눈 7마지기를 불가하라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7, 8명이나 되는 권속인데 내 눈 7마지기에다 남의 눈이나 몇 마지기를 소작하여 가지고 여간한 규모와 악의악식이 아니고서 도저히 현상 유지를 하기가 어려웠다. 한덕무는 그 부친과는 달라 팔린 규모가 없었다. 사람이 좀 허황하고 해픈 편이었다. 부친 한태수가 죽었고 대신 당가산을 한 지불과 5, 6년에 한 덕무는 힘에 넘치는 빚을 졌다. 이 빚은 단순히 살림에 보태느라고만 진 빚은 아니었다. 한덕무는 허황하고 해픈 값을 하느라고 술과 노름을 쓸쓸히 좋아하였다. 1년 농사를 지어야 1년 가게가 번연히 모자라는데 거기다 술을 먹고 노름을 하니 들어가느니 빚밖에는 있을 것이 없었다. 빚은 갚아야 되었다. 팔 것이라고는 논 7마지기 그것뿐이었다. 한덕문이 빚을 이리 틀어막고 저리 틀어막고 오늘도 밀고 내일도 밀고 하여 오던 끝에 마침 내는데 꼼짝을 할 도리가 없어 눈을 팔기로 작정을 되었을 무렵에 그러자 용말 사는 일인 길천이가 요새로 바싹 땅을 많이 사들인다는 소문이 들리었다. 그리고 값으로 말하여도 썩 좋은 상답이면 한 마지기에 20냥, 25냥까지 내고 아주 박두라도 10냥 안짝은 없다고 하였다. 땅 마지기나 가진 인근의 다른 농민들도 다들 그러하였지만 한덕무는 그 중에서도 귀가 반짝 트였다. 시세의 갑절이었다. 고래실 논으로 개똥뱅이 상지 상답이라야 한 마지기에 10냥으로 12냥이요. 땅 나쁜 것은 기지겠어야 담냥이었다. 팔자. 한덕무는 작정을 하였다. 7마지기 논이 상지 상답이 못 되어도 상답은 되니 잘하면 10냥은 받을 것. 10냥이면 2, 7, 14, 140냥 빚이 이럭저럭 한 50냥 되니 그것을 갖고 나면 9냥이 남아 9냥을 가지고 도로 논을 장만해 한 7마지기만한 토라의 논을 사더라도 9마지기를 팔 수가 있어. 결국 논 한 번 팔고 사고 하는 노름에 빚 50냥 거제 갚고도 논은 2마지기가 늘어 9마지기가 생기는 판이 아니냐. 이런 어수룩한 노름을 아니 할 멸의가 없는 것이었다. 양치는 이미 다 없는 때요. 한덕문 그가 대주였으므로 혼자서 일을 결단하여도 간섭을 받을 일은 없었다. 고구 머리에 어느 날 한덕문은 맨날 집신 풀상투에 삭가 쓰고 곤방대 물고 마을에서 심리 상거의 용말 출입을 나갔다. 1인 길천이가 적실히 그렇게 후한값으로 논을 사는지 진가를 알아보자 함이었다. 금강 어구야 항구 군산에서 시작되어 동북 간방으로 이 피읍을 지나 용말로 나온 행길이 용말 동쪽 변두리에서 솜리로 가는 길과 황등장터로 가는 길의 두 갈래 길로 갈리는 그 삿애가 전주집이라는 주모가 업을 하고 있는 주막에 오독하니 홀로 놓여 있었다. 한덕무는 전주집과는 생소치 아니한 사이였다. 마당이자 바로의 행길인 그 마당 앞에 섰는 한 그루의 실버들이 한창 푸르른 전주집 내 주막 살진 봄 볕이 그리운 마룬에 나란히 걸터앉아 해상물정 이야기, 피차간 살아가는 이야기 훨씬 한담을 하던 끝에 한덕문이 지난 말처럼 넌지시 묻는다. 참, 저 1인 길천이가 요새 땅을 많이 산다고? 많을 게 아니라 그 녀석이 아마 이 근처에 1판을 땅이라고 생긴 건 깡그리 쓸어 사자는 배포인가 봅대다. 할 소문은 아니로구면 달리 큰 배포가 있던지 그렇잖으면 그 녀석이 상성을 했던지 물음표.
한 서방 의원도 동네 아는 배 이 근처 논이 물 걱정 가뭄 걱정 없고 한 마지기의 넉점은 먹는 논이라야 열냥이 상갑 아니요. 그런 걸 글쎄 녀석은 20냥 21냥을 퍼주고 사는구랴. 제 마석도 못 먹는 자갈바탕의 닥토라도 논 명색이면 10냥 안짝 재피는 건 없고 허긴 갑시나. 그렇게 월등히 많이 내야 1인한테 논을 팔지. 그렇잖고서야 누가 젠장 나도 진작에 돈이나 신용만 생긴 거라도 몇 섬지기 장만해 두었더라면 이런 판에 큰 횡재를 했지. 그래 많이들 와파나 대가리 싸고 덤벼 든답다. 한서방 의원도 돈 좀 파시구랴? 이런 때 안 팔고 언제 바로 팔 논이 있다. 이유와 조건이 어떠함을 물론 하고 농민이 논을 판다는 것은 남의 앞에 심히 떳떳스러움지 못한 일이었다. 번연이 내일 모레면 다 알게 될 값이라도 되도록 그런 기색을 숨기려고 드는 것이 통성이었다. 또박또박 말굽소리가 나더니 말탄 길천이가 주막 앞을 지난다. 언제나 그러하는 듯이 깜장 되박 모자에 깜장 복장을 입고 깜장목 깊은 구두를 신고 허리에는 육혈포를 차고 하였다. 흔덕무는 길에서 몇 차례 본 적이 있어. 그가 길천인 줄을 안다. 어디 갔다 와요? 전주집이 웃으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것을 길천은 웃지도 않으면서 촉이 우리 나쁜 사람이 자발이 갔소 왔소. 제 전에 자인꾼이요 통역꾼이요 한 백남수리가 밧줄로 결박을 지은 촌 젊은 사람 하나를 앞참 세우고 뒤미쳐 나타났다. 좌수는 상투가 풀어지고 발기 찢기은 옷과 면상으로 피가 묻고 한 것으로 보아 한바탕 신 두들겨 맞은 것이 역력하였다. 어디 갔다 오시오? 전주집이 이번에는 백남술더러 인사로 묻는다. 백남술은 분연히 남의 돈 집어먹고 도망댕기는 놈은 죽어 싸지 하면서 괴세에게 잔뜩 눈을 흘긴다. 그리고 나서 전주집 더러 댕겨 오겠시니 닭이나 한 마리 잡고 해 놓게나. 놈을 붙잡느라고 한순간 했더니 목이 컬컬하이. 그러느라고 잠깐 한눈을 판 순간이었다. 최수가 밧줄 한 끗 붙잡힌 것을 획 뿌리치면서 몸을 날려 손살같이 오던 길로 내뺀다. 백남술이 병신처럼 놀라다 이내 죄수의 뒤를 쫓는다. 길천이에 탄 말이 두 앞발을 번쩍 들어 머리를 돌리면서 땅을 차고 달린다. 그러면서 길천의 손에서 육혈포가 땅 풀신 연기가 나면서 재우쳐 땅. 죄수는 그러나 첫 한 방에 그대로 길바닥에가 동그라진다. 같은 순간 버선발로 뛰어 내려간 전주집이 애구머니 비명을 지른다. 죄수는 백남술에게 박승한 끝을 다시 붙잡히어 일어난다. 길천은 피스톨 사격의 명의는 아니었었다. 그보다도 엄포의 사격이기가 쉬웠을 것이다. 1인에게 빚을 쓰는 것을 외채라고 하고 이 젊은 친구는 외채를 쓰고서 갚지 아니하고 몸을 피해 다니다가 붙잡힌 사람이었다. 길천은 백남수리가 이 사람은 논이 몇 마지기가 있소 하고 조사 보고를 하면 서슴지 아니하고 외채를 주곤 한다. 이자도 항용체계나 장리변보다 헐하였다. 빚을 주는데도 무는 것 같아도 받는 데는 무서웠다.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채무자를 제 집으로 데려다 감금을 하고 사형으로서 빚 체근을 하였다. 부영이나 처자가 돈을 가지고 와서 빚을 갚는 날까지 감금과 사형을 느꾸지 아니하였다. 논문서를 가지고 오는 자리는 때를 하였다. 자를 탕감하고 본전만 쳐서 논으로 받는 것이었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두어두고도 질기의 논으로 갚고 하였다. 한덕무는 다시 끌려가고 있는 죄수의 뒷모양을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젠장, 양반 호랑이도 찌질한데 우한중에 외놈 호랑이까지 들어와서 이 등살이니 갈수록 죽어가는 건 만만한 백성뿐이로구나. 즉 번연히 알면서도 외채를 쓰는 사람이 잘못이지 누구를 원망하나. 참새가 방앗간을 거제 지낼까? 이왕 외상술이라도 한 잔 먹고 일어설까?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는 차에 생각지 않은 외가편으로 아버지 뻘 되는 윤첨지가 부뜩 거기에 당도하였다. 윤첨지는 황등장터에서 제 논직이나 지니고 탁신이 사는 농민이었다. 아저씨, 웬일이시냐고 조카 잘 있었느냐고. 황용하는 인사가 끝난 후에 이 동네에 사는 길천이라는 1인이 값을 후히 내고 땅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있으니 적실하냐고 한덕문이 전주집 덜어 묻던 말에 윤첨지가 한덕문더러 묻는다. 그렇단다는 한덕문의 대답에 윤첨지는 이윽히 생각을 하고 있더니 혼잣말 같이 그럼 나도 이왕 걸한테나 팔아야 하겠군 하다가 한덕문더러 황등까지 가서도 살까 해서 20리나 되는데 하고 묻는다. 글쎄요. 건대 노는 어째 파실령으로 그거 온참 저 공주 한봤어. 무한 목푸르 철루가 새로 나는데 그것이 계룡산 앞을 지나 연산거리로 해서 논대 강경으로 나와가지고 황등 장터를 지나게 된다네. 그런데요? 그런데 철로가 난다 치면 그 심리 안 작은 논을 죄버리게 된다는 거야. 어째서요? 차가 댕기는 바람에 땅이 울려가지고 모를 심어 두 뿌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해서 벼가 자라질 못한다네. 무슨 그럴 리가. 건 조카가 속을 몰라 하는 소리지. 속을 몰라 하는 소린 것이 나도 작년 정월에 공주 한밭에 갔다 그놈 차가 철로 위로 달리는 걸 구경했지만 그 쇳덩이로 만든 집채 더미 같은 시꺼먼 수레가 찻길 위로 벼락치듯 달리는데 땅 바닥이 사뭇 음축 하더라니깐. 여승 지동이야. 그러니 땅이 그렇게 지동하듯 사철들이 울리니 원체 논에 뭐가 뿌리를 잡을 것이며 자라기를 할 것인가. 듣고 보니 미상불 근리한 말이었다. 몰랐으면 이언이와 알고도 그대로 있겠던가? 그래 좀 덜 받더라도 팔아 넘길령으로 하고 있는데 소문을 들으니 길천이라는 손이 요새 값을 지샘보담 갑절씩이나 내고 논을 산단데 정녕 그렇다면 철로 조간이 아니라도 팔아가지고 딴 데로 가서 판 논 갑절되는 논을 장만함직도 한 노릇인데 항차 철로가 그렇게 난다는 건 아주 적실한가요? 말끔 다 측량을 하고 말뚝을 박아 놓고 한 걸 황등 장터 그 일 파는 그래 논들을 못 팔아 난리가 났다니까.